예고해드린 대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출사표를 던진 여야 예비 후보들을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춘 전 사무총장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김영춘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 출마 선언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이 부산시장에 도전장을 내는 이 첫 주자신 건데 뭐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국회 사무총장직을 아직 임기가 한참 남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이 아주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아주 어려운 그런 국면이고요. 예. 어려운 때일수록 저처럼 그래도 부산에서는 가장 중진 정치인이랄까요? 현역으로서는 그런 입장이니까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에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네. SNS에 이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 문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달라. 상당히 좀 비장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수도권에서는 잘 실감을 못 하실 텐데, 부산 지역도 인근의 경남이나 울산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점점 경제가 나쁘고 민생이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경제가 고사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필 이제 앞으로 한 1년, 2년 사이에 부산 지역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계기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게 가덕도 신공항 결정이고, 또 2030 세계 엑스포 유치 결정이 내후년에 심사단이 와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자면 한 내년까지는 엑스포 유치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북한 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철도 재배치 결정 이런 것들이 이번 올해와 내년 사이에 다 제대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1, 2년 사이에 부산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고, 이걸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 기간과 맞물려 떨어지는 상황이니만큼, 또 제가 이제 보선 출마해서 시장이 되면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의 앞으로 30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이끌어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이 그러니까 이 부산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여당 후보가 부산시장이 돼야 이 부산 경제를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산이 그렇게 어려운 만큼, 예. 이건 행정 경험이나 큰 정치의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나서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도 재선을 했고, 또 부산에 가서 삼선 의원을 하면서 국회 상임위원장, 또 해양수사부 장관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네. 현재 여당과 함께 또 정부 인맥을 잘 활용해서 부산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기까지는 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다 아시지만은, 전국이 그렇지만 부산은 특히 이 보수적인 유권자층이 예. 두터운 지역입니다. 거기에 흔히 이제 정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정부 여당에게는 아주 불리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로 또 이 보궐선거의 원인도 민주당 전 시장이 제공한 것이니만큼, 네.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것이 결코 승산이 높지 않다. 네. 그런 차원에서 가까운 분들은 다 말리셨고요. 예. 그러나 또 한편 집권 여당 입장에서 우리나라 제2도시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낼 수도 없지 않느냐. 후보를 낸다면은 그래도 경력이나 경험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부산 시민들에게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김영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많았습니다. 예. 양자 간의 갈등을 하다가 결국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제가 작은 십자가라도 지고 나서는 게 옳겠다. 예.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출마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 당위성과 필요성을 크게 느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후보가 한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공천만 받으면은 무조건 시장 당선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부산시장 선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부산 발전이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결정적인 이 분수령에 놓여 있는 그런 부산으로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그렇게 당선된 시장이 부산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10년 전에 서울 국회의원을 하다가 서울 지역구를 등지고 부산에 내려갔던 이유가 부산을 살려보자. 제 고향 부산이 너무 낙후되고 있어서 제대로 하면 이렇게 세워보자. 그런 결심으로 내려왔으니만큼 예. 부산에 돌아왔으니만큼 부산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산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비전과 대안을 말씀드리고 제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선거를 치러보고 싶습니다. 예. 여당의 이제 후보로서 좀 부산의 민심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좀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죠. 네. 지금 부산 경제가 경남이나 울산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중화학공업이나 기계공업 이런데 하청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 경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울경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이 중화학공업이나 과거에 좋았던 그런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산 경제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IT, 바이오 산업 이런 신성장 산업 쪽으로 좀 무게 이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이 결국 부산시장이 주도해서 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런 대과제를 안고 있는 부산에서 이번 보궐선거를 정치선거 이렇게 치러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서울과는 다른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부산으로서는 부산 경제 살리기 선거. 네. 부산의 초락하고 있는 이 상황을 다시 반전시켜서 발전 도상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살림꾼 시장을 뽑는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전망에 부산 시민들이 동의하신다면은 이 선거의 전망은 다른 차원으로 확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권 심판론을 가장 큰 이슈로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중앙선거의 개념보다는 철저하게 좀 부산 지역 선거로 치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네요. 부산의 특수한 상황 또 어려운 경제와 민생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부산을 살리는 길인가, 예. 부산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길인가 그런 작업을 잘할 수 있는 시장을 뽑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이 네. 부산시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부산시 전망으로는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고용 효과도 한 60만 명 이상, 네.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100조 원 이상의 그런 가치가 창출될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건 1차적인 거고요. 그런 24시간 경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이나 울산 전체가 새로운 경제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신산업 유치나 기존 산업의 고도화 작업, 또 외자 유치 이런 작업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점점 몰락하고 있는 이 부울경 지역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프로젝트로서 저희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 속에서 가덕도 신공항 착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산의 그 야당 의원들도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부산 경제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예. 이걸 반대할 수는 없는 거였죠. 지금까지는 한 달, 두 달 전까지는 미온적인 태도였다가 이제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부정적 결론을 내리니까 그때부터 찬성으로 돌아서셨는데 부산 국회의원들은 그렇습니다만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이나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반대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예. 국민의힘 지도부 중심으로 좀 당론을 가덕도 공항 찬성 쪽으로 좀 확정해 주셨으면 예. 그런 태도를 빨리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 의원들은 찬성하지만 이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는 좀 머뭇거리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고요. 예, 그렇죠. 예. 안 그러면 또 민주당이 혼자 또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가덕공항 신공항 특별법까지 그렇게 처리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여야 간에 합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2월 달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잖아요. 예. 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재의 상황을 잘 정리를 하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미래 방향을 잘 밝혀주신 신년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코로나 백신 이제 전 국민 이 무료 접종을 공약을 했는데 예. 부산의 코로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은 낮은 것 같아요. 예. 하루에 한 3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똑같이 방역 조치 적용받고 있으니까 그 지역 경제에는 많은 타격이 되고 있고 시민들도 긴장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이제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 후보와 이제 이 시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총장님과도 또 인연이 깊으시더라고요. 예, 대학 선후배 사이죠. 예. 동아리도 같이 하셨다고. 예, 예. 예. 참 이 정치가 참 그런 게 이렇게 또 가깝고 인연이 깊은데 만일 여야 후보로 된다면 또 굉장히 또 치열한 또 승부를 펼쳐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과거에 그런 인연도 있으니만큼 예. 서로 페어페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평가나 이런 건 좀 유보하도록 하고요. 예. 새해 벽두에 그래도 가장 큰 좀 이 정치적인 이슈가 됐다고 하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이 사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당은 이제 한 발 물러섰습니다만 총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셨던 이낙연 대표님은 국민 통합의 큰 대의 차원에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대통령이 사면을 하시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의 확보가 성질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팽팽하거나 오히려 또 반대가 훨씬 많거나 이 네. 조사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 두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들에게 좀 사과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셔야 예. 국민들의 지지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나 사면 복권 문제가 거론되고 대통령이 결단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국민 공감대가 아직은 좀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예, 이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 어떤 조사는 큰 차이로 반대가 많고 또 어떤 조사는 찬반이 팽팽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직은 때가 멀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확정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여권에서 이 선별적인 사면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실린 적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을 먼저 하고 한 분을 좀 시차를 둔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입니다만은 예. 기왕에 그걸 국민 화합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두 사람을 같이 사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네. 역시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그쪽으로 모아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실 과거에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같이 사면했던 같이 했죠. 예.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선별적이고 또 차별적으로 사면하는 것보다는 이왕 한다면 같이 하는 게 국민 예. 통합을 위해선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고요. 지난주에 이제 온라인 출판 기념회를 하셨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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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이 책 제목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에 대하여입니다. 예. 예, 현대사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책인가요? 제가 이제 1979년에 부마 항쟁이 일어났는데 네.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리에서 목격했던 모습들 이런 게 제 정치의식을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시절부터 제가 다시 부산에 돌아오고 나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 한 40년 정도의 시간을 제가 겪은 정치적 사건들 또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 이런 것들을 제 입장에서 역사 당대사로서 기록해 본 겁니다. 예. 나름대로 총장님의 그 어떤 이 쭉 정치적인 여정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난 40년 민주화 운동 시기부터 예. 시작해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또 여야 정권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한 40년 정치사를 김영춘의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좀 편파적으로도 쓴 그런 당대 정치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그 김영춘 총장님과 함께 예. 586 세대의 이제 마지막 도전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비슷한 생각이시겠죠? 마지막 도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큰 선거에 나서는 그런 586 세대의 첫 번째 선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선거를 제대로 도전했던 586 세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알겠습니다. 한 시대를 정리하는 그런 도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